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스림입니다. K방산의 수출에 대한 해외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세계 1위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한국의 무기는 K2 소총 이전에는 미국 무기 1세기였습니다. 단순히 미국 무기를 카피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미국제 무기를 수입해서 썼었죠. 설계를 카피할 능력도 없는 나라였어요. 당장 1970년대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이 그랬으니까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물론 한국의 공업력과 과학기술 발전에 그 기반이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방산을 수출할 수 있는 무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 2세대 무기라는 데 있고요. 전 세계에서 명품으로 이야기되는 K9 자주포도 하늘에 뚝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 K9 자주포에 대해서 엄청 떠들어대서 한국의 자주포가 모두 K9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숫자는 K55 자주포가 더 많은 상황이죠. K55에는 실질적인 한국의 자주포 전력으로 K9을 생산하기 전에 미국의 M109 자주포의 라이센스 버전입니다. 이런 라이센스 버전은 당연히 수출에 자유롭지 못하죠. 수출 실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센스 생산을 하면서 여러가지 개량을 주도하고 그 기술 기반으로 한국의 자체 기술이 적용된 K9 자주포는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K1 전차는 미국이 설계하고 생산을 한국에서 한 상황이라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미국의 M1, 독일의 레오파드2가 냉전 이후 신형 전차가 아니라 기존 전차의 개량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한국만 신형 전차 K2를 개발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 독립을 위한 한국의 전략도 일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T50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제약이 많지만 KF21은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물론 전차나 자주포와는 다르게 엔진이나 기타 항정 장비 같은 핵심 기술이 해외 기술이 많아서 완벽하게 우리 마음대로는 어렵겠지만요. 이렇게 K방산의 역사는 기술 없을 때 서럽게 배우고 배운 기술로 우리 걸 만들어 성장해온 역사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 최초의 보병 전투차 K200 보병 전투차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는 의미로는 보병 전투차라기보다는 보병 수송 장갑차가 맞습니다. 원래 서방 측의 표준 장갑차인 M113을 미군에게 공여받고 사용하면서 병력의 기계화 요건이 증가하면서 장갑차 전력의 국산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면허 생산, 개량, 기술 습득, 자체 모델 생산이 아니라 아예 점프해서 1979년부터 자체 개발을 시도하죠. 실제로 보면 미군이 M113 보병 전투차 버전으로 제시한 AIFV와 외관은 비슷한 정도를 떠나서 완전히 붕어빵입니다. 미국이 M113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딴지를 놓을 정도였으니까요. 가공부터 용접까지 뭐 하나 아는 것 없이 맨 땅에 헤딩해서 만들고 이후 엔진과 구동계도 완전히 다른 장갑차가 나타나게 된 거죠. 초기에는 보병 전투차답게 전투용 포탑 등 다양한 무장이 탑재되어 있지만 배치되는 시점에서 중기관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돈 문제죠. 그래서 보병 전투차라기보다는 보병 수송 장갑차에 가깝죠. 하지만 이런 보병 수송이 가능한 장갑 차량의 개발 노하우가 쌓여서 K21 보병 전투차가 생산되게 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드백이 해외 장갑차, 그것도 장갑 차량의 명가인 라인메탈의 링스와 경쟁을 하게 되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 거죠. 한국의 보병 장갑차는 4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된 K21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500대도 생산되지 않은 K21 장갑차보다는 한국 보병의 장갑 차량은 K200이 여전히 메우고 있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있으니까요.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출 이력까지 가진 한국의 K방산의 시작을 알린 실질적인 장갑차이기도 해요. 유고 내전에서 참가한 말레이시아 군이 사용한 장갑차죠. 일부 군사활동에 제한적인 숫자로 사용된 장갑 차량이 아니라 실제로 말레이시아 군에 111대가 수출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출 실적을 보인 장갑차입니다.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관은 미국의 AIFV와 흡사하지만 한국의 기술로 설계 제작되어 미국의 기술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향후에 추가적인 수술은 없었어요. 1993년 그때의 한국은 지금처럼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기에 반짝 수출로 끝이 났지만 소화기나 작은 규모의 무기가 아닌 장기간 운영해야 되는 대형 무기의 수출, 그것도 우리 기술로 만들어내는 무기의 수출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K2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있고 육군뿐만 아니라 해병, 공군도 사용 중인 K200 장갑차.
강력한 성능의 명품 K21 보병 전투차와 해외 시장에서 독일의 라인메탈의 기술과 겨루고 있는 레드백은 이런 한국 기술의 맨 땅의 헤딩에서 시작된 역사에서 기반한 거죠.